거의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부유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극도로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자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으십니까? 천년의 지혜 채널에 다시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한 템포 가다듬고 평범해 보이지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철학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들을 때는 매우 가볍지만 생각할수록 화들짝 놀라게 되는 주제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부에 대한 환상, 우리는 왜 애쓸수록 더욱 잃어가는 걸까요?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왔지만 이제야 감히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부유해지려 노력할수록 저는 더 결핍을 느꼈을까요? 예전에는 저도 부유함이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즉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명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유능하고 충분히 돋보이며 남들보다 뛰어나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공허함이 찾아왔고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나면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멈춰서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입니까? 아니면 인정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부자는 빽빽한 일정, 넓은 인맥, 의리의리한 집과 좋은 차, 완벽한 이미지, 그리고 바쁜 삶이라는 복잡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야망이 부족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할수록 저는 하나의 역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요란한 사람이 반드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면이 굳건한 사람들은 대개 매우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누구나 성공했다고 부를 만한 몇몇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수하게 옷을 입고 천천히 말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대중 앞에 너무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시에 제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부의 정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재산의 부유함과 내면의 부유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매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추월당할까봐 두려워하고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과연 그것을 부유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선인들은 예전에 제가 수없이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족자상락,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 젊은 시절 저는 그 말이 위로 올라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풍파를 겪을수록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한계를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건강을 맞바꿔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함을 하나 더 얻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지만 단 하룻밤도 단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맞바꾼다면 그 대가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비교이고 내가 누군가만 못하다는 두려움이며 자신이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왼쪽을 보면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오른쪽을 보면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애쓸수록 더 피곤해지고 남보다 나아지려 할수록 뒤처질까봐 더 두려워집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부유함이란 최대한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손에 온갖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바로 평안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목표,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의 평온함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는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인들은 과실을 찬양하지 않았고 가난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균형이었습니다. 부유함이란 가장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함이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대개 요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조차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제때 멈출 줄 압니다. 그들은 삶을 끝없는 경주로 만들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삶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돈이 유일한 척도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결핍된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새로운 정상이 있으며 앞에는 항상 새로운 비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손에 아주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칭찬과 비난 한마디 한마디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영혼을 갖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존중받는 것인가요?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매우 깊은 진리 하나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간결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함을 느끼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평안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혜로울수록 왜 더 단순하게 살아가는지 저와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속의 복잡함을 덜어내어 매일의 삶을 더 가볍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천년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저희가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교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격려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간결하게 만들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 생각을 가장 많이 바꾸어 놓은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제가 지켜보았던 진정한 부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많은 것을 쥐었을 때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주도적으로 더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인맥도 늘리고 프로젝트도 늘리며 야망도 키우는 등 모든 것을 확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면이 굳건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한정 확장하지 않고 선별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분산이 치러야 할 대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들이 물질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넓은 집에 살면서도 실내 장식이 극도로 단순하고 과시용 물건들로 가득 채우지 않으며 새로운 트렌드 하나하나를 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왜 본인의 지위에 걸맞은 것들을 더 사들이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저는 편안함이 필요하지 감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을 때 인간은 불필요한 수많은 욕구를 스스로 줄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누리기 위해 돈을 씁니다. 옛 선인들은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유함이라 가르쳤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도덕적인 의미로만 이해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까지가 충분한지 알 때 그들은 끝없는 축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생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고도 충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간결함은 곁에 둘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내면이 충분히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대개 최대한 많은 인맥을 갖고 싶어 하며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진정한 부자들은 매우 선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흥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으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3시간의 식사가 사교적인 만남 10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 한 번이 겉도는 인사 수백 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느껴 큰 비즈니스 기회를 기꺼이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쉽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원칙을 한번 저버리면 자기 자신을 되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정한 부자들은 돈만 가진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기준이 수많은 유혹을 간결하게 덜어내 준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다음 간결함은 바로 야망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부자를 야망이 큰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지만 야망이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약서 한 장을 더 따내기 위해 건강을 맞바꾸지 않고 명예의 계단을 한 칸 더 오르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전과 탐욕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군자는 도리를 중시하고 소인은 이익을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도리와 인격을 이익보다 앞세울 때 그들은 수많은 그릇된 선택지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가 옳은지 알기 위해 모든 기회를 다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내면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상반되는 결정을 내려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저 역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원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바라는 등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상태로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끌어안을수록 저는 스스로가 분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제가 관찰한 그들은 제 생각보다 적게 일하지만 훨씬 더 깊이 있게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방으로 펼쳐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진정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말에 있어서도 그들은 간결합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 않고 모든 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 에너지는 남을 이기는 데가 아니라 건설적인 일에 쓰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침묵이 수백 마디의 반박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의 법칙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요란함을 덜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간결함이란 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핵심만 남겨 자신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성공이라 여기는 모든 것을 좇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상의 어떤 롤모델의 복사본으로 자신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를 알고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기꺼이 지나칩니다.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그들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외부의 변동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을 사전에 간결하게 줄여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에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면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진정한 부유함이 얼마나 많이 더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덜어내는가, 즉 비교를 덜고 증명을 덜하며 좇는 것을 덜어내는 데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핵심적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결함 속에서 저는 아주 낯선 형태의 권력, 즉 종속되지 않는 사람의 권력을 보았습니다. 칭찬에 종속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옛 선인들이 말하고자 했던 부유함일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하게 사는 쪽을 택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깊은 부유함 말입니다. 더 복잡하게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단순하게 사는 것이 부유함의 정점일까요? 한동안 저는 부의 정점이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나아갈수록 인간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단순하게 사는 것이 부유함의 정점일까요? 한 사람이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무한정 축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고 믿기 위해 남들보다 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누구나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영원히 남은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그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도 없었고 남는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짧고 간결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들이 적을수록 머리는 더 맑아집니다. 그제야 저는 단순함이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별을 마친 상태임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를 더는 느끼지 못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매우 높은 차원의 통제력입니다. 내면이 충분히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대개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굳건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에 있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부유함의 정점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잠을 잘 자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걱정하고 지키길 걱정하며 방비하길 걱정하고 보호하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불안감도 함께 늘어납니다. 만약 숫자 몇 개를 더 얻기 위해 평온함을 맞바꿔야 한다면 그 소위 부유함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또한 내면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때 그들은 타인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조차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무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외부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되게 요란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명확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성숙해질수록 인간은 승부를 겨루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명성, 지위, 인정에 쉽게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풍파를 겪고 나면 우리는 칭찬과 비난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부유함은
탐욕에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노력하지만 야망이 평안함을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멈출 수 있습니다.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교를 줄이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일 때 외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 일하기에 자신의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부유함이란 인맥이 많고 칭찬을 많이 받으며 성취가 많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부유함이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일의 강박을 느끼지 않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또한 적합하지 않은 기회를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 스스로의 눈빛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함이란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덜어내어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얻은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유함이 당신을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가족을 잃게 만들며 인격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직 부유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올바름과 평안함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낼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거창한 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좇는 이유가 진정으로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뒤처질까봐 두려워서인가? 내가 이것을 쥐고 있는 이유가 가치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서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용기를 낼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려보십시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더 먹어보십시오. 무의미한 논쟁 앞에서 침묵해 보십시오.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이어지면 점차 더 가벼운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들으신 후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빠르게 달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여정 속에서 매우 깨어 있음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나눔이 부라는 글자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정에 천년의 지혜와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각자가 얽힌 복잡함을 조금씩 덜어낼 때 이 세상은 평안함이 한층 더 더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